종말의 무기를 실은 러시아 핵잠수함 활동 개시, 타이완 해협에선 연일 전투기 통한 중국의 무력 시위, 여기에 북한 탄도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미국 핵항모의 한반도 유턴에 북한은 또 미사일로 화답, 한미 일대 북중러, 벼랑 끝 치킨 게임. 재미있으면 고가이. 가장 놀란 건 일본, 우리의 KTX 격인 신칸센이 멈추고 혼슈 최북단과 홋카이도에는 대피 명령까지. 建物地下っていうのがアパートに住んでるのにないので、なんか地下に避難してって言われてもどうしたらいいかっていうのは分かんなかったのは正直感想です。 첫째, 비행거리 4,500km, 일본뿐 아니라 미 공군의 태평양 지역 핵심인 괌 공군기지를 충분히 목표로 할 수 있는 수준. 둘째, 이 고각 대신 30에서 40도 정상 각도로 실전처럼 발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술핵 무기 실었다고 가정해서 최대 비행거리 등을 테스트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12일 사이 6차례 도발이라는 횟수 이상으로 단순 항의나 위협이 아닌 전략적 목적을 띈 도발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이 즉각 대응 나선 미국, 대당 1,000억 넘는 최첨단 전투기 활용한 한미연합 정밀 폭격 훈련, 정밀 타격 능력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 전하고 있다는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까지. 과거 사담 후세인 제거하는 참수작전이 같은 방식으로 펼쳐진 바 있죠. 지난 2017년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최신 폭격기 한반도 출격처럼 추가 전략자산 전개도 점쳐지는데요.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또 타이완에서 중국이라는 양면 전선에 맞닿아 있는 미국, 오는 11월 중간 선거까지 앞둬 약하게 나갈 수 없는 처지라는 거죠. 다만 이런 움직임이 북중러 연대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실제 유엔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 날선 공방,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미국, 반면 한미일 지도자들이 핵 포함한 미국의 억지 수단을 한반도와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것 관해 무책임한 말 쏟아낸다는 러시아,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에 관한 군사적 경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발언한 중국,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미국 탓이라고 감싸고 추가 제재에도 반대, 결국 유엔 차원의 합의는 불발, 진단부터 해결책까지 평행선만 확인한 셈이죠. In short, two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ve enabled Kim Jong-un. Очевидно, что ракетные пуски Пхеньяна являются следствием проводимой вокруг этой страны недальновидной конфронтационной во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 유사시 핵을 가진 이 동맹국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개념, 하지만 다른 나라에 우리 운명을 맡긴다는 점에서 근본적 불안감도 언급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정치권 일부에서 다시 언급되는 핵무장, 홍준표 대구시장 SNS, 우크라이나는 핵공격 위협에 직면했고 방어해줘야 할 미국과 영국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처음 나온 논의는 아니죠. 지난 1970년대 지금과 원인은 좀 다르지만 제기됐던 주장, 자주국방. 이 첫째로 냉전 완화, 둘째로 주한미군 감축, 셋째로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 그래서 우리가 꺼내려던 카드 미사일 개발, 그리고 핵으로 가는 기초기술 개발, 실제 핵기술 가진 프랑스에 접근했고 꽤 가시적 성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 속 포기,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렸던 전두환 정권에서 관련 부서는 공중분해, 그 뒤 핵개발 시도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물론 자체적 핵무장, 현실적 제약이 아주 크죠. 현대의 핵개발, 자체 기술 개발, 국제사회 제재, 해제,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 대략 이 같은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돈, 기술보다 중요한 게 국제사회 입지, 또 제재를 버틸 힘, 즉 산업구조. 예를 들어서 후발 핵개발국 인도의 경우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쓸모가 있었고, 그래서 국제사회 제재가 강하게 이어질 수 없었죠. 반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 핵무장이 일본, 타이완 등 동아시아 주변국 번질 가능성까지 보면 주요 국가가 대한민국 핵보유 묵인해줄 가능성 크지 않죠. 만일 국제제재, 이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국가 존망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대신 최근 정부가 주력하는 분야, 미사일. 실제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이라는 자막과 함께 영상으로 신형 미사일 공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탄두 중량을 키운 게 특징인데요. 1. 이 탄두 중량 9톤 탄도미사일을 이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쏘고 3. 초속 3.4km 속도로 떨구면 전술핵 무기 버금가는 파괴력, 지하 100m 아래 위치한 이른바 김정은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좀 더 가볍게, 대신 비행거리를 늘린다면 최대 3,000km까지 가능하다는 호주 군사 전문가의 분석까지, 이론적으로는 일본 전역, 중국 내륙까지 사정권 안에 두는 셈인데요.
북한의 최근 도발, 우리 신무기 공개에 대한 맞불 시위라는 해석도 나오죠. 이 재래식 폭탄 8에서 9톤을 탑재하는 신형 현무 미사일. 반면 북한 전술핵은 한 발에 수킬로톤 위력, 1킬로톤은 이 TNT 1000톤에 달하는 폭발력. 아무리 해도 너희 회개는 안 돼 라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거죠. 누군가는 북한 미사일 한두 번이냐 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 기존엔 고립 전략, 즉 국제 제재에 버티면서 핵을 통해 이 미국과의 협상 위한 무력 시위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서방 대 중국, 러시아라는 국제사회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북한이 편승하려는 북한의 의도 정리하면 1. 한미일 군사행동에 대한 무력 시위, 2. 국제사회 관심 환기, 3. 북중러 외교 군사 협력 통한 한반도 주도권 장악, 4.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 실제 최근 북한 법령으로 핵무기 사용 조건 5가지를 규정했는데요. 작전상 필요,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표현까지 포함이 됐죠. 반경 목적, 힘의 균형 유지 수단에서 전술핵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더 열어둔 셈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거리 600km, 막판 요격이 까다로운 단거리 전술무기 KN-23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죠. 최근 푸틴의 우크라이나 점령 지하병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준 북한, 이 국제사회 움직임을 보며 핵이라는 꽃놀이패를 만지자. 이 대화냐, 군비 경쟁이냐. 대화를 한다면 북한의 중국 아니면 러시아까지 이 국제사회 변수가 크고, 그렇다고 군비 경쟁 돌입하자니 이 본격 치킨 게임 양상이 되는 우리에겐 아주 고민스러운 현실이죠.